네, 잠시 후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4 남북 정상선언 6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생략하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다음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민주 열사를 위해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한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저로서는 대단히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사회를 맡게 됐는데요. 저는 그 참여정부 때 행사기획 비서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김은경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기념식에 앞서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만 14 남북 정상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아주 열띠게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와 또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14선언의 현재적 의미와 실천 과제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자리였고요. 특히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아주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4주기 추도 행사의 슬로건 여러분들 뭐 다 아실 텐데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이 말은 노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우리의 마음일 뿐만이 아니라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희망과 미래를 가져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몇 분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환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천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님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호선 정의당 대표께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께서도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국회의원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박지원 국회의원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인태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목희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남춘 의원님께서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식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진선미 국회의원께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김경협 의원께서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남윤인숙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하진 전 미래발전연구원장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윤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께서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께서 오셨습니다. 백종천 전 참여정부 통일외교 정책실장께서 오셨습니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세욱 전 참여정부 경호실장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상근 목사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내빈 소개를 해드릴 때 순서가 좀 맞지 않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하다 보면은 오신 순서가 또 늦게 오셔서 뒤에 또 호명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그 내빈 소개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김남식 장. 네, 김남식 통일부 차관님께서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혹시 미처 내빈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은 나중에 또 저희가 한번 또 체크를 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내빈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지만은 또 이외에도 노무현 재단 회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 함께
박수를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병환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14 남북 정상선언 6주년을 맞는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분들을 다 소개했어야 되는데 항상 하듯이 시간 관계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빈 소개하다 보니까 박수와 함께 환호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한결같이 참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구나. 역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통일 정책과 6.15 선언, 14 선언의 주역이셨던 분들이 모두 함께 모이셨습니다. 정말 이 엄혹한 시절에 한반도에 싸늘한 냉기가 흐른 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통일을 이야기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상황을 이뤄주신 내의 귀빈 여러분께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와 기념식을 주관하신 한반도 평화포럼 임동원 백낙청 이사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최병선 이사장님과 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정 14 남북 정상선언 6주년 행사 추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 최소한 4년 이상은 물심으로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우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년 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만의 노무현재단 후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노무현재단 회원 여러분,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한 지 오늘이 딱 6년째입니다. 그때의 감동, 기쁨이 새롭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대장전이었다면 14 정상선언은 남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을 하기 위한 이정표고 설계도였습니다. 그런데 6년 사이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가리키던 이정표도 설계도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 간에 오가는 살벌한 언어들은 민주정부 10년에 걸쳐 어렵게 쌓았던 상호 신뢰의 토대가 다시 바닥까지 무너졌지 않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비전과 철학, 전략은 찾기 힘들고 오로지 정권 안보와 정치적 이해 타산이라는 남북 집권 세력의 술수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남북 간의 신뢰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나누었던
정상 대화록이 집권 여당에 의해 대통령 선거 전에 왜곡 날조되어 악용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남북 정상 간의 대화록을 대통령직 속의 국가정보기관이 백주에 위인물처럼 뿌려버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젠 유물이 되어서 박물관 창고에 들어가 있을 줄 알았던 공안 통치와 안보 정치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종북몰이라는 한국판 메카시즘이 보수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은 민주주의와 남북관계의 불가분한 함수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 정치사와 남북관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진정한 민주주의 없이는 남북관계의 발전도 한반도 평화의 진전도 어렵다는 사실을 지난 6년에 남북관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더욱 불투명합니다. 다시 민주주의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주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그런 염원이 함께 모인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국민과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또 진보 없이 대화 없고 보수 없이 균형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 방식이었고 남북과 관계를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작금의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어두운 상황에서 14남북 정상선언 6주년을 맞고 보니 새삼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제시된 귀한 결실들이 한반도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새로운 실마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남북한 당국이 주의 깊게 기울여 줄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노무현 재단 회원 여러분, 그리고 토론을 통해 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각계 인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병환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기념사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 타임머신 타고 한 1970년대로 되돌아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계속 이 정부가 수세에 몰릴 때마다 NLL을 들고 나와서 공세를 하는 바람에 정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야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정치로서 이 모든 것을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 지방선거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사실은 기념사를 준비하기로 하셨는데요. 지방 일정 때문에 좀 시간이 늦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병헌 원내대표께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먼저 14 남북 정상선언 6년째를 맞이하는 날 이렇게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민주당으로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입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길고 또 무더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가을이 벌써 된 것 같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청명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뒤로만 내달렸던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대립과 반목의 역사를 끝내겠다라는 지도자의 통큰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4 남북 정상선언을 이끌어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담대한 모습이 더더욱 그리워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벌써 14 정상선언 6주년이 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으시던 노무현 대통령님 네 분의 모습이 눈에 새롭게 선하게 떠오릅니다. 만약 14 공동선언이 그대로 순항했다면 지금 한반도의 하늘은 또 서해 바다는 얼마나 평화로워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산가족의 아픔도 금강산 관광으로 중단된 강원 지역 경제의 피폐도 한반도 경제 투자에 대한 불안감도 아마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자꾸 거꾸로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금강산 관광은 200만 관광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중단되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5.24 조치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물론이고 인도적 지원마저 모두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구상은 남북관계 퇴행의 구상이었고 결과는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불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인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25일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면 남북의 정상이 직접 합의하고 서명했던 14 남북 공동선언에 서해 평화지대와 평화체제 전환 계획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역대 남북선언 다 지켜져야 한다. 그것도 못 지키면서 새로운 약속으로 신뢰를 쌓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DMZ 생태평화공원까지 공약했던 대통령이 또다시 남북관계 공약에서 공약을 파기하고 뒤엎어 버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대로라면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직접 서명하고 합의한 14 공동선언의 핵심 사업마저 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뿌리내린 6.25의 씨앗을 14선언이라는 꽃으로 피워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피우신 그 꽃이 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굳건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14 남북 공동선언 네 번째 조항은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6주년 기념식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뜻깊은 의미 있는 조항입니다. 민주정부 10년 김대중, 노무현 두 지도자가 개척하고 닦아놓은 그 평화와 번영의 길, 통일로 가는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땅의 평화 세력과 함께 다시 한번 그 길을 열고 힘차게 국민과 함께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께서 기념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님을 모셔서 기념사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나 서울의 살림을 잘 하시는지.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병헌 이사장님이 14남북 정상선언 계속 후원하라고 4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북이 갈라선 지 어언 반세기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는 분열과 갈등과 반목의 냉전 체제를 오랫동안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6월 15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난 남북 정상 간의 회담과 선언은 남북 관계를 획기적인 평화 공존 체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6년 전 바로 오늘 10월 4일 남북 정상은 두 번째로 만나 양손을 굳게 맞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냉전과 대결의 낡은 시대는 완전히 가고 평화와 화해와 번영의 새 시대가 눈앞에 왔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14남북 공동선언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나침반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대결 구도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신뢰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 남북관계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간 듯합니다. 금강산 관광과 같은 인적 교류는 중단되었고 남북 사이에 서로를 적대시하고 불신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다행히 금년 2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폐쇄되었던 개성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정상화의 길로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14선언이 낳은 남북 간 상호 신뢰와 평화체제의 구축은 더 많은 인내와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경평 축구 재개와 서울시향 평양 공연과 같은 사업을 정부에 제안해 놓았고 북한의 유일한 암센터인 조선 종양연구소 지원 재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8일에는 한반도 평화의 씨앗인 개성공단의 발전을 기원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개성공단 발전 기원 시민 한마당을 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개성공단을 더 크게 살리고 이산가족이 만나 뜨겁게 껴안을 수 있는 길을 조속히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14선언의 정신을 지금 당장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남북평화와 6.15 선언 주인공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 14선언의 주인공이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함께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경험한 우리들은 아직도 그 열망과 감격과 환희와 희망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14남북 공동선언의 의미와 정신을 되살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함께 나서봅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기념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 기념 행사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작년 10월에 창당 이후에 대표를 맡고 열심히 정당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께서 나오셔서 기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천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 저는 원고 없이 짧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만, 오늘은 좀 시국이 엄중합니다. 준비해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14선언 6주년을 맞는 날이지만, 전국은 바로 그 14선언의 탄생을 기록한 대화록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국정원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LL을 포기했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사초를 폐기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화록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국정원에 남겨둔 대화록과 청와대가 작성한 초안과 완성본 모두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고 숨길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정치 공세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 정상회담 회의록을 남겨두기로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남기되 비밀로 하고 싶으면 오직 대통령 기록물로만 남겨서 15년, 30년 동안 볼 수 없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번 정부, 그것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그 정부가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가라고 선의로 국정원에 정상회담 회의록을 남겨두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회의록을 가지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그저 비열한 정치 공세의 수단을 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14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훼하려고 해도 오히려 대화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을 향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14선언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은 매우 빛나고 있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마치 솔로몬의 지혜처럼 남과 북의 상대의 입장을 서로 존중하면서, 그리고 인정하면서, 그리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또한 평화를 보장하는 거대한 보루가 될 수 있는 구상입니다. 노 대통령이 얼마나 당당하게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하고 또 당당하게 논쟁하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독자적인 통일 구상을 이름 붙여 내놓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14선언은 그저 실용적인 구상이라고 낮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14선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깊은 고민과 큰 구상과 철학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식을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14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정리해서 제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때 사회를 봤는데요.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을 위해 평화를 희생할 수 있는가? 평화 통일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평화가 통일에 우선한다. 그리고 평화를 대북 정책의 독자적인 목표로 삼자는 사실은 획기적인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수나 진보 어느 쪽으로부터도 논쟁적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를 목적이자 수단으로 삼을 때 통일이 가능하다는 깊은 통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의 통일 방안을 존중하면서 일부러 독자적인 통일 방안을 내놓지 않은 깊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고민하고 실천했던 지혜를 제시합니다. 금기를 깨고 현실을 이야기하자.
분열의 원인이 된 요소를 제거하자. 그리고 국가주의 사고를 넘어서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협상의 일반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결국 종국적인 관건은 신뢰이다.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집에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제안드립니다. 당신 이현설이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것,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만 받아들여졌지만 저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두에게 던진 진지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고 전략적인 제안도 담겨 있습니다. 저는 대화록에 나온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성 논쟁 장면이 눈앞에 선하게 보입니다. 북의 처지와 주장을 일면 이해하면서도 자주가 결코 모든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진공병 속에 있는 장미꽃이 아니라 외세와 대결하고 타협하고 또는 이를 활용하고 또는 이것을 이용하는 현실적이고 역동적인 실천이라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깊게 파들어가 보자고 특히 진보 정치권과 진보 운동권에 제안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감히 정의당이 6.15와 14선언의 정신을 가장 바르게 계승하는 그런 정당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14선언은 결국엔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께서 기념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기념사를 모두 들어봤는데요. 네 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요. 또 남과 북이 평화 번영의 길로 가는데 커다란 힘이 돼 주실 것을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내빈 소개를 해드릴 때 미처 또 소개를 못 해드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차성수 금정구청장님 또 오셨습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께서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아주 멀리서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미국에서 오신 손님이십니다. 이행우 전 6.15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해외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와 계십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14 남북 정상선언 6주년을 맞아서 다 함께 건배제를 하는 순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6년 동안 남북 관계가 태웅되고 있지만 6.15 남북 공동선언과 또 14 남북 정상선언이 언젠가는 꼭 결실을 맺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건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테이블에 모두 그 봉화 막걸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봉화 막걸리를 잔에 가득 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술잔에 봉화 막걸리 다 채우셨습니까? 네.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시죠? 봉화 막걸리 진짜 맛있습니다. 자, 오늘, 건배제의는 이재정 14 남북 정상선언 6주년 행사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건배제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남북 관계를 위해서 일 많이 하시고 특히 북의 그 의사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하신 우리 오인동 박사님이 북을 다녀서 오늘 여기 도착을 해서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14 남북 정상선언 6주년 기념 행사에 사실은 참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왔습니다만, 그러나 14 정상선언은 이 역사 속에 살아있고 언젠가 우리 민족의 앞길을 위해서 분명히
이행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14정상선언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뜻을 모으는 마음으로 제가 건배제를 하겠는데요. 제가 14정상선언, 그럼 여러분께서는 이행하라를 3번 힘차게 해주시면 여기 와 있는 우리 김남식 차관이 정부에 아마 잘 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가요. 이게 길이고 정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이고 민족의 미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민족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14남북 정상선언 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잠깐만. 네, 이재정 행사위원장님께서 건배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방금 드신 그 막걸리는 봉화에서 친환경살로 만든 막걸리인데요. 맛이 어떠세요? 맛 좋으시죠? 네. 근데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지금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내빈 여러분께서 또 건배제를 계속 해 주실 겁니다. 그때 또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미처 또 소개를 못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이기명 후원 회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께서도 와 계십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꾸 소개를 안 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음은 14남북 정상선언 6주년 특별 영상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앞에 있는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영상을 또 감상하겠습니다. 언제나 바다를 향합니다. 반만년 역사의 우리 민족이 분열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언제나 통일을 향해 달려갔듯이 말이죠. 전쟁으로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개 항의 공동성명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군사적, 이념적 대결이 극에 달했던 1972년. 분단 27년 만에 남과 북이 통일 원칙을 합의했던 7.4 공동성명. 1991년 냉전 체제 종식을 기해 남북 간 상호 인정을 토대로 마련한 남북 기본 합의서. 지난 2000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다짐했던 6.15 공동선언. 그리고 7년 후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 화해협력 정책을 계승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제시했던 14남북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과 북은 서로의 지혜를 모아 평화적 통일에 이르기 위한 커다란 물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더욱이 14선언은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했었죠. 저는 수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서
이 서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자.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불신과 대결의 바다였던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한반도의 서해안을 인구만도 5억 명에 이른다는 중국의 서부 경제권, 그리고 동북 삼성을 아우르는 환서해 경제권역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 포석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이렇게 철도가 연결돼서 가는 얼마나 좋겠냐 하는 그런 꿈을 꿔왔고, 지난 9월 초 한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동해선과 경의선으로 이어지는 남북 철도의 연결은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삽을 뜨고 14 공동선언 이후 완공된 사업입니다. 금단의 선을 넘어 한반도를 종단하는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돼 유럽과 왕래까지 가능해진다면 이는 21세기의 신실크로드라고 명명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업이 될 겁니다. 그리하여 14 공동선언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러나 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가능성을 두고 큰 희망을 품은 참여정부의 액션 플랜이었습니다. 저는 그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 그리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단지 평화의 문제, 일반적인 경제 번영의 문제를 넘어서서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끼어서 많은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게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열어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그 기틀을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바다를 향합니다. 그 길에 설사 커다란 장애물이 있어도 바다를 향하는 도도한 물줄기의 흐름을 영구적으로 바꾸지는 못하죠. 바다를 향하는 강물처럼 평화와 번영의 길을 다져갔던 14 선언의 가치는 오늘도 살아 숨쉽니다. 네, 14 남북 정상선언의 의미를 너무나 잘 보여준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14 선언은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를 아우르면서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비전, 또 그 미래의 청사진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그날을 다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해 뜻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노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헌정 앨범 노무현을 위한 레퀴엠을 만들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추모 앨범에서 사람 사는 세상을 연주해 주신 분입니다. 강은일 선생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연주해 주실 곡목은 비에 젖은 해금 그리고 리베르 탱고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 연주가 강은입니다. 오늘 14 남북 정상선언 기념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들으신 곡이 비에 젖은 해금인데요. 아무래도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 번영에 젖은 한반도. 어떨까요? 네.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탱고입니다.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의 알파치노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였는데요. 거기서 그 알파치노가 젊고 이쁜 여인에게 탱고를 추자고 손을 내밀죠. 그런데 그 여인이 저는 탱고를 출 줄 몰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알파치노가 두려워하지 말아요. 탱고는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인생하고 다른 거지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탱고 들으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도 두려움과 그리고 실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시길 바라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탱고 들려드리겠습니다.